전 남편과 이혼한 후 출장길에 그의 고향을 지나치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 올해 35세로 현재 한권축자재 회사의 구매부 부장입니다. 이혼 후 저는 가정을 돌보던 전업주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영역을 개척하며 제 세상을 자적하며 제 세상을 찾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8채척하며 제 세상을 최저면 도시의 신축의 아파트 단지에 자재 공급 계약을 논의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와 동료학을 논의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을 맡은 동료 이진호 씨가 핸들을 돌리며 우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 부장님, 아세요? 여기서 모퉁이를 돌면 바로 청계리가 나와요. 거기에 옛 마을이 꽤 유명하대요. 일 끝나고 시간 되면 구경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청계리 세 글자는 마치 돌멩이처럼 제 잔잔하던 마음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리 툭 소리를 내며 무릎 위로 떨어졌고 머릿속은 순간 하얘졌습니다. 동료 김세진 씨가 제가 이상한 것을 알아채고 팔을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서리철을 주워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이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 당신이 말한 청계리에 혹시 이지훈 씨네 마을이라는 곳도 있나요? 이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지훈 씨네 마을이 청계리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가 가려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차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김 부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제 생각은 순식간에 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지훈 씨네 마을은 제 전 남편 이지훈의 고향이자 제가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 당시 저와 이지훈은 결혼 후 그를 따라 이지훈 씨네 마을에 잠시 살았습니다. 그때 이지훈의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고 그의 부모님은 농사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즉 제전 시어머니 박옥순 여사님은 정말 선량하고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자란 농촌쌤이다. 매일 다양한 요리를 해주셨고 겨울에는 제가 추울까봐 미리 아랫목을 뜨겁게 데워주셨고 여름에는 모기장을 미리 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저와 이지훈이 이혼할 때 매우 불화가 심했지만 저는 한 번도 전 시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지훈에게 저와 잘 지내라고 설득하셨지만 이지훈 자신이 무능력했던 것입니다. 이혼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면서 전 시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혼했으니 깨끗하게 정리해야 서로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님, 김 부장님, 김 부장님, 김 부장님.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에 거의 다 왔어요. 혹시 먼저 뭐 좀 먹을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우리 먼저 현장에 서둘러 갈 필요도 없고 밥도 먼저 먹지 마세요. 먼저 저를 이지훈 씨네 마을로 데려다 주세요. 30분밖에 안 걸리니 시간 낭비는 안 될 거예요. 김세진 씨와 이진호 씨는 모두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세진 씨가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이지훈 씨네 마을에 왜 가세요? 거기 딱히 할 일도 없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즉시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댁에 머물렀을 때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번에 지나가는 김에 잘해주셨어요. 어차피 멀지도 않으니 제가 지금 바로 방향을 틀게요. 김세진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께서 김 부장님이 찾아뵙는 걸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차는 모퉁이를 돌아 이지훈 씨네 마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이진호 씨에게 길가의 슈퍼마켓에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유 한 상자, 달걀 한 판,
그리고 과일과 빵 몇 가지를 샀습니다. 모두 실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니 이런 것들을 드시기에 적합할 것이었습니다. 차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건강은 어떠실지, 이지우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전 시어머니께 잘하고 있을지,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전 시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까지 생각했습니다. 30분은 금방 지났습니다. 차가 이지훈 씨네 마을에 익숙한 흙길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청기와 지붕, 그리고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까지 모든 것이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길가에 새로 지은 작은 양옥집들이 몇 채 늘어난 것으로 보아 몇 년 사이에 마을의 살림살이도 나아진 듯 했습니다. 저는 이준우 씨에게 이지훈의 집 방향으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지훈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차는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췄고 저는 이준우 씨와 김세진 씨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산 물건들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지훈의 집 마당 문 앞에 다다르자 저는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5년 전 이지훈의 집 마당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전 시어머니는 깔끔하셔서 마당 문과 담벼락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당 문이 헐겁게 닫혀 있어 살짝 물자 틈이 벌어졌습니다. 담벼락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아 있었고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혹시 집에 아무도 없나?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막 손을 뻗어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뒤틀에서 희미하고도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전 시어머니는 늘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지? 제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고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담벼락 밖의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 날카로운 싸움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숨을 죽이고 귀에 깊게 들으며 목소리에서 뭔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 설거지 하나 시켜도 꾸물꾸물거리고 네 아들이 메달돈 안 붙여줬으면 내가 널 모시지도 않았을 거야. 여자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질책을 담고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어서 익숙하지만 가나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할게. 화내지 마.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마음이 조여들었고 물건을 든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어쩌다 저런 말을 하게 되셨을까. 그 당시 그분은 온화하셨지만 집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주도졌지만 이제야 설거지할 생각을 해? 진작에 뭐 했어? 여자가 또 소리쳤고 이어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 같았습니다. 봐라, 그릇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구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헐겁게 닫힌 마당 문을 맹렬히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안의 풍경은 제 마음을 더욱 가라앉게 했습니다. 5년 전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전 시어머니께서 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하셨고 동쪽에는 채소를 심고 서쪽에는 포도나무 수영을 만들어 놓으셨으며 바닥은 낙엽 한 장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수영은 이미 무너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고 빈 술병 몇 개가 담벼락 구석에 버려져 희미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마당 문 소리에 날카로운 목소리의 여자가 뒤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화려하고 요란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닭둥지처럼 파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뒤뜰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뒤뜰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안에 계신 분이라. 저는
그분의 박옥순 아줌매다. 저는 그분의 전 며느리 김민서입니다. 박옥순은 며느리 김민서입니다. 이지훈한테 차인 여자였구만. 그녀의 말은 제 화를 돋우었습니다. 저는 억눌린 분노를 사기며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저는 박옥순 아주머니를 찾아온 것이고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여자는 허리에 손을 얹고 두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 마당은 이제 내 자리야. 박옥순도 내가 돌보고 있고. 전 며느리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당신 자리라니?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는 이지훈 씨 댁에 오래된 집인데 어떻게 당신 자리가 돼요? 당신은 누군데요? 내가 누구냐고? 여자는 가슴을 착 펴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지훈의 여자친구 최미라냐. 조만간 이 집의 정식 안주인이 될 사람이지. 너처럼 결혼 생활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주제에 감히 다시 돌아와. 최미란 이지훈의 여자친구. 저는 속으로 최미란 이지훈의 여자친구.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지훈은 여전히 눈썰미가, 예전은 여전히 눈썰미가 형편없구나. 예전에는 여자를 만나더니, 이제는 여자를 만나더니, 이제는 이렇게 무례한 여자를 만나더니. 안 비켜. 채미라는 팔을 벌려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말했지? 여기는 내 자리야. 들어오지 마. 얼른 네 물건 들고 꺼져. 안 그러면 사람 부을 거야. 우리 둘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전 시어머니께서 뒤뜰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깃바랜 낡은 외투를 입고 계셨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푸석푸석했습니다. 5년 전에 정정하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멍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니 코끝이 찡해져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입술을 떨며 무슨 말을 하려다 옆에 있는 최미란을 흘끗 보고는 말을 도로 삼키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네가 어쩐 일로 왔니? 출장길에 들러서 뵈러 왔어요. 저는 두 걸음 다가가 손에 든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아프신 것 같으신데요. 만지지 마. 최미란이 저를 확 밀치고 저 시어머니를 자기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늙은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외부인하고 왕래하지 말라고. 못 알아들어. 전 시어머니께서는 그녀에게 밀려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화가 더 이상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최미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박옥순 아주머니는 이지훈 씨의 네가 나설 자격이나 돼. 김민서, 똑바로 들어.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보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최미라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는 전 시어머니의 주눅든 모습과 최미란의 오만한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 대충 짐작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분명 이 최미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이지훈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오늘 안 갈 거예요. 저는 팔짱을 끼고 최미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디 얼마나 가만히 안 있을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저는 박옥순 아주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거예요. 최미란은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더 화를 내며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때리려 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계집애가. 저는 미리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년간 원동 코치를 따라 운동하며 단련한 힘은 일반 여자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제가 지난 년 여자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최미라는 제게 잡혀 봐서 비명을 지었습니다. 최미라는 제게 잡혀 봐서 어서 가거라. 나는 괜찮다.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저는 전 시어머니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상
어머니께서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이지훈은요? 어디 있어요? 제가 그에게 따져 물어야겠어요. 이지훈의 이름이 나오자 최미란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지훈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그 늙은이 돌보라고 그이가 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이 총부석에 오지도 않았어. 말하면서 최미란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도 5년 후에 이지훈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미란은 휴대폰을 쥐고 화면을 한참 찔러본 후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가늘었습니다. 이지훈, 빨리 돌아와. 네 전 마누라 김민서가 집에 와서 난리치고 나를 때렸어. 전화 저편에서 잠에서 막 깬 듯 자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구? 김민서? 미란아, 걔랑 싸우지 마. 나 바빠서 못 가. 바쁘다고? 뭘 바쁜데? 최미란은 듣자마자 초조해졌습니다. 걔가 우리를 괴롭히고 너한테 따지겠다고 해. 네가 안 오면 나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옆에 서서 차갑게 그녀의 연극을 지켜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너도 먼저 걔랑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 오해야.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몇 초 후, 전화 저편에 이지였습니다. 내가 가서 얘기할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최미라는 전화를 끊고 의기양양하게 저를 흘급봤습니다. 들었지? 이지훈 곧 올 거야. 그때 너 가만 안 둘 테니 두고 봐.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전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밖에 바람도 차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최미란을 보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결국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민서야. 너는 그냥 가거라. 이지훈이 돌아오면 분명 또 싸움이 날 거야. 어머니 안 가요. 저는 몸을 숙여 전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건 어머니께서 잘 지내시는지 보고 싶어서예요. 혹시 이 최미란이 계속 어머니를 괴롭혔나요? 어머니 눈가의 상처도 이 여자가 때린 건가요? 어머니 눈가의 상처도 이 여자가 때린 건가요? 전 시어머니의 시선하요. 전 시어머니의 시선은 저를 피하며 감히 저를 쳐다보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계속 저으셨습니다. 김민서, 경고하는데 여기서 이간질하지 마. 저는 일어서서 최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간질하는지 아닌지는 당신 마음이 더 잘 알겠죠. 이 마당 상태만 봐도 당신이 평소에 박옥순 아주머니를 어떻게 돌봤는지 알 수 있어요. 빈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박옥순 아주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계신데 당신은 대체 무슨 영치로 돌본다고 말해요. 너 같은 이혼한 여자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이 있어? 내가 보기엔 네가 질투하는 거겠지. 내가 지금 이지훈이랑 같이 있는 걸 질투한다고? 저는 그녀의 말을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김민서는 지금 어엿한 회사 부장이고 월 수입도 1,000만 원이 넘고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내가 뭘 아쉬워서 당신을 질투하겠어요? 제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후 5년간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사무직원부터 부장 사이까지 올랐고 작은 아파트도 샀고 차도 샀습니다. 이전보다 100배는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과 함께 살 때는 그를 따라 아끼고 아껴서 새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얼굴 누런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훈이 아무리 그래도 너처럼 혼자보다는 나아. 얼굴 누렀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와 더 이상 말싸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박옥순 아주머니가 이지훈의 어머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만약 다시 그분을 괴롭히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 마당 문 밖에서 자동차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란의 눈이 번뜩이더니 즉시 달려나갔습니다. 이지훈, 드디어 왔어. 저는 몸을 돌려 마당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싸구려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배는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름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게 이지훈이라니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이지훈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눈빛에는 약간의 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는 온몸에서 되는 대로 살겠다는 듯한 퇴폐적인 기운이 풍겼습니다. 이지훈은 마당으로 들어서 저를 보자마 분명히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혐오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곧장 최미란 옆으로 다가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민서가 왜 여기 있어? 지가 혼자 왔어. 최미란은 즉시 이지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박옥선 아주머니를 괴롭힌다고 하고 나를 때렸어. 내 손목도 빨갛게 됐잖아. 이 사람이 박옥순 아주머니를 괴롭힌다고 하고 나를 때렸어. 내 손목도 빨갛게 됐잖아. 이지훈은 고개를 숙여 최미란의 손목을 흘금 봤습니다. 그곳은 최미란의 손목을 흘금 봤습니다. 김민서, 이제 그만 난리칠 때도 되지 않았어?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여기 왜 와서 이래?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는 거야?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본다고? 저는 뒤다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당신 지금 모습 좀 봐. 이 마당 좀 봐. 이게 당신이 말하는 잘 사는 모습이야? 저는 전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눈가의 상처는 뭔데?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그분은 낡고해진 옷을 입고 있는데 당신은 이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해? 최미란에게 당신 어머니를 돌보게 했다는 게 결국 당신 어머니를 괴롭히게 한 거잖아. 이지훈은 제 손가락을 따라 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썹은 더욱 찌푸려졌지만 어조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 일이랑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부주의하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최미란이 그분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아. 여기서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지 마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지훈, 그분은 당신 어머니야. 당신을 낳고 기른 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당시 당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할 때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당신은 그분께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지훈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서, 당신이 오늘 무슨 목적으로 왔든 상관없어. 경고하는데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좋아, 신고해. 이 마당 꼴 좀 봐. 당신 어머니 상처도 봐. 당신 어머니 대체 누가 손해볼 것 같아? 이지훈은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최미라는 상황을 보고 급히 이지훈의 팔을 잡아 그었습니다. 이지훈, 저 여자랑 무슨 말을 해? 그냥 쫓아내면 되잖아. 이지훈은 화를 내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당장 가.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달려와 제 앞에 서서 이지훈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민서 건드리지 마. 내가 오라고 한 거야. 내가 걔를 보고 싶었어. 오늘 전 시어머니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지훈과 최미라는 모두 멍하니 멈춰섰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강말은 전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밀려왔고 동시에 서럽고 북받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지훈은 정신을 차리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며 화를 냈습니다. 만약 엄마가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최미란이 나를 괴롭히게 두지 마.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쟤는 매일 나를 욕하고 때리고 맛있는 것도 안 해줬어. 지훈아, 내 신세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몰라. 전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마당에 떨어진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이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최미라는 얼굴색이 크게 변하더니 급히 변명했습니다. 거짓말 마. 안 그랬어. 이 늙은이 피 묻은 칼을 휘두르지 마. 피 묻은 칼을 휘두른다고? 최미란의 말에 자극받은 전 시어머니는 원래 울먹이던 목소리를 갑자기 높였습니다. 최미란의 코를 가리키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지난달에 내가 밥을 좀 늦게 차리자. 내가 밥을 좀 늦게 차리자. 네가 냄비째다 엎어버렸잖아. 그리고 나를 때리고 바다에 밀쳐 넘어뜨렸잖아. 내 눈가의 상처가 그때 넘어져서 생긴 거야.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전 시어머니 눈가의 상처가 단가에 아려왔습니다. 최미라는 당황해서 손을 뻗어 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거짓말 마. 안 그랬어. 늙은이 여기서 허튼 소리 하지 마. 허튼 소리 안 해. 전 시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최미란의 손을 피하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일 점심때 고스톱 치아 나가서 나 혼자 밥 해먹게 하고 가끔은 남은 것도 없어서 그냥 흰죽 끓여 먹게 하고 밤에 돌아와서 돈 잃으면 나한테 화풀이하고 덮식 깨고 그릇 깨고 내가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감기 걸려 열나서 침대에 누워 일어날 수 없었을 때 네가 따뜻한 물 한 잔도 안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아픈 척한다고 일부러 게으름 피운다고 욕하면서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서 마당에서 일하게 했잖아. 옆집 박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너를 말리지 않았으면 나 얼마나 더 고통받았을지 몰라. 전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쟀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학대당하고 계시다니. 제 마음은 분하고 아팠습니다. 이 늙은이, 내가 너랑 싸울 거야. 최미라는 전 시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 시어머니께 달려들어 때리려 했습니다. 감히 그분에게 손대봐.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최미란의 팔을 잡고 힘껏 부리쳤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밀려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운동 코치를 따라 운동하면서 힘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최미란처럼 허세만 부리는 여자와 상대하는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미란은 자세를 잡고 팔을 잡고 아파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지훈, 저 여자 좀 봐. 또 나를 때리잖아. 뭐해? 얼른 저 여자 쫓아내. 얼른 저 여자 쫓아내. 이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눈물로 붉어진 전 시어머니의 눈을 보고 최미란을 보고 최미란의 옷을 보고 최미란의 우물로 붉어진 전 시어머니의 눈을 보고 최미란이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 잠시 화가 났을 거예요. 오해라고? 전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지훈을 바라보셨고 눈물은 더욱 쏟아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네 엄마잖아. 내가 너한테 거짓말이라도 하겠니? 지난 반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이 다 가짜라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당신 눈이 멀었어? 당신 눈이 멀었어? 당신은 아직도 이 여자를 편드는 거야. 그분 몸에 난 상처 좀 봐. 이 마당 꼴 좀 봐.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지훈은 제 질책에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묻겠는데 당신은 매달 최미란에게 얼마를 줬어?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준 거 아니었어. 이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을 줬어요. 엄마를 잘 돌보라고요. 상심만 원이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300만 원이면 당신 어머니가 마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이야. 그런데 결과는? 당신 어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남은 반찬을 먹고 심지어 맞기까지 해. 그 300만 원은 당신과 최미란이 다 써버린 거 아니야? 최미란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거짓말 마당에 뒀습니다. 거짓말 마당에 듯이 반박했습니다. 거짓말 마. 오래 안 그랬어. 그 300원은 다 늙은이 먹을 거랑 쓸 거 사는 데 썼어. 당신이 정말 박옥순 아주머니에게 돈을 썼다면 그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지내실 리가 없어. 바로 그때 마당 문 밖에서 몇 번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몇몇 이웃들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최미란의 싸운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들을 끌어모은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백발의 어르신은 마을의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다가와 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우리한테 말하라고. 너는 왜 듣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니?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려 이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너도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네 엄마를 괴롭히게 할 수 있어? 네 엄마가 지난 반년 동안 겪은 일들을 우리 이웃들은 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파했어. 최미라는 매일 고스톱 치어나가서 네 엄마에게 온갖 처드레시를 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때리고 욕했잖아. 다른 이웃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지훈. 지난번에 네 엄마가 감기 걸려 열나서 최미란한테 침대에서 끌려 내려왔을 때 내가 해열제를 가져다 준 거야. 네 엄마는 네가 걱정할까봐 우리한테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서울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런데 너는 돌아와서 엄마 걱정은커녕 외부인을 편들며 엄마를 괴롭히다니. 이웃들은 한마디씩 거들며 최미란이 전 시어머니를 학다녀. 이웃들은 한마디씩 거들며 최미란이 전 시어머니를 학대한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최미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웃들이 증언하러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이지훈의 팔을 잡아 끄었습니다. 이지훈,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야. 나 정말 엄마 괴롭히지 않았어. 아직도 거짓말을 해? 전 시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구겨진 비닐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진을 이지훈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야. 제가 나를 때리고 욕한 증거들이지. 원래는 꺼내고 싶지 않았어. 네가 난 처해질까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지훈은 사진들을 받아 한 장 넘겨봤습니다. 사진 속 전 시어머니의 발과 다리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몇 장은 최미란이 접시와 그릇을 깨부수는 닫고 무서웠습니다. 이지훈의 손 장면이었습니다. 이지훈의 손 좀 더 꽉 쥐어졌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가 정말 엄마에게 이렇게 했어? 최미란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이지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잠시 미쳤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눈앞에 이 광경을 보면서도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의 지금 처지는 모두 그녀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전 시어머니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려워 마세요. 저희가 있으니 그 여자는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다시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지훈은 사진들을 바닥에 던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최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최미란은 멍하니 이지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이지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이지훈, 나를 쫓아내는 거야?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처음에 너에게 엄마를 돌보라고 한 건 너를 믿었기 때문인데 결과는 네가 이렇게 엄마를 대했잖아.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채미라는 이지훈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다시 전 시어머니를 보더니 분한 듯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주워 욕설을 내뱉으며 떠났습니다. 채미란이 떠난 후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훈은 전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받게 했어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무릎 꿇은 이지훈을 보며 눈물을 더욱 쏟으셨습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네가 앞으로 잘 살고 다시는 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옆에 서서 이 모자를 바라봤지만 조금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의 지금 참회는 눈앞의 증거와 이웃들의 비난에 억지로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늘 저와 이지훈이 이혼한 일에 대해 제가 모르는 다른 내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훈은 무릎을 꿇고 계속 전 시어머니께 머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훈아, 일어나거라. 엄마도 네가 서울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 앞으로 다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으면 된다. 저는 옆에 서서 차갑게 이 장면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일이 해결된 것을 보고 전 시어머니께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넨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우리 셋만 남았고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이지훈은 일어서서 무릎에 먼지를 털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민망함, 그리고 미세하게 감지되는 회피의 빛까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인서, 오늘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그는 한참을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최미란이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했을 줄 몰랐을까. 이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가 약간 메마르게 들렸습니다. 알아? 예전에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이혼 후 줄곧 후회했어. 후회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지훈, 지금 후회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 당시 당신이 그런 짓을 저지를 때는 왜 후회할 생각도 안 했어? 과거의 일을 언급하자 이지훈의 몸이 분명히 굳어졌고 시선은 더욱 회피적이 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지훈이도 그때는 한순간 어리석었던 거야. 이제 그만 나무라거라. 다 지난 일인데 그냥 잊어버리자. 어머니, 어떤 일들은 그냥 지난 일이라고 해서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 시어머니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와 이지훈이 이혼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어머니께서는 전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씨 어머니께서는 전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도 안다. 그때 지훈이가 네가 자기가 가난해서 싫어하고 형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서 이혼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서 어머니, 제가 그런 속물 같은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 당시 제가 이지훈과 결혼할 때 그의 집안 형편이 어땠는지 어머니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이가 가난해서 싫어했다면 애초에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지훈의 얼굴색이 변하며 급히 앞으로 나서서 제 말을 끊었습니다. 김민서,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언급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지훈, 당신이 그 당시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이 내 결혼 전 저축 예금을 몰래 빼돌려 그 여자에게 물건을 사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제 말이 터져나오자 이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다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충격받은 얼굴로 이지훈을 바라보셨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시온아 떨렸습니다. 네가 민서가 말하는 게 사실이니?
네가 그때 바람을 피우고 민서의 돈까지 빼돌렸다고?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한다고? 저는 휴대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그 당시의 이혼 합의서와 은행거래 내역서 몇 장이 있었습니다. 이지훈, 똑똑히 봐. 이건 그 당시의 이혼 합의서야. 거기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 당신이 혼인 중 바람을 피워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고. 이건 은행 거래 내역서야. 내 결혼 전 저축 예금 5천만 원이 오리가 이역서야.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돈은 다 당신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목걸이, 팔찌, 그리고 최신형 휴대폰을 사주는 데 쓰였더군. 저는 이 서류들 전 시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서류들을 받아보시더니 두 손을 계속 더럽고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사실이니?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지훈은 일이 탄로나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한서연에게 홀려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예쁘고 말도 잘해서 제가 한순간 어리석게 민서에게 미안한 짓을 저질렀어요. 민서의 돈을 빼돌린 것도 그 여자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저에게 이걸 사달라고 조르는데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시켜서 그랬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지훈, 책임을 다 남에게 떠넘기지 마. 그 당시 내가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알고 따졌을 때 당신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트집 잡는다고, 내가 당신이 가난해서 싫어한다고, 내가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잖아. 내가 그때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어떻게 당신과 이혼했겠어? 알아.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이지훈은 고개를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 당신이 지금 잘 지내는 걸 알아.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많이 후회했어. 지난 몇 년간 하루도 당신을, 그리고 우리의 옛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민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 보상해 줄게. 어머니도 잘 돌보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웃긴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이지훈, 꿈깨. 그 당시 당신이 나를 배신할 때는 왜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을 안 했어? 그 당시 당신이 적반하장으로 나올어. 나 김민서는 평생 결혼 안 해도 당신처럼 양심 없는 인간과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제 말은 칼날처럼 이지훈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옆에서 그저 계속 한숨만 쉬실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지훈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이준호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부장님, 그쪽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아직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 담당자가 저희한테 언제 오냐고 전화해서 업무 인계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시계를 흘금 봤습니다. 벌써 오후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여기는 금방 끝날 거예요. 10분만 더 기다려줘요. 곧 갈게요. 저는 고개를 돌려. 전화 더 기다려줘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돌려잡니다. 어머니, 저도 할 일이 아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지훈과 함께 살기 싫으시거나 이지훈이 다시 어머니를 서운하게 하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모셔올게요. 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종이에 적어 전 시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품에 넣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서요? 걱정 마라. 알겠다. 네가 바쁘니 어서 가서 일 봐라. 일에 반이 들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지훈을 다시 한번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문 앞에 다다르자 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 이지훈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하루도 저를, 그리고 우리의 옛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가 저를 생각했다고요. 그는 분명 제가 지금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다시 저에게 의지하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이지훈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경고하는데 앞으로 어머니를 잘 돌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지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마당 문을 나섰습니다. 이준호 씨와 김세진 씨는 아직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이준호 씨는 급히 차에서 내려 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 부장님, 일 처리 다 되셨어요?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앉았습니다. 가요. 현장으로 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이지훈 씨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차창을 통해 이지훈의 낡은 집을 마지막으로 흘금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은원은 오늘 드디어 끝을 맺었습니다. 제 앞으로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다시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과 사건들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막 다다랐을 때 한 사람이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차를 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최미란이었습니다. 차를 막은 사람이 최미란이라는 것을 보자 제 마음이 설렁했고 순식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준호 씨도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고개를 내밀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왜 우리 차를 막아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왜 우리 차를 막아요? 조 부장님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차 앞에 서서 얼굴에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차 안에 저를 향해 김민서, 왜 또 따라왔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어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한번 볼까요? 이준호 씨와 김세진 씨도 걱정스러운 듯 차에서 내려 제 뒤에 섰습니다. 최미란, 왜 내 차를 막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왜냐고?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민서, 이 빌어먹을 년아. 다 너 때문에 이지훈이 나를 쫓아낸 거야. 네가 내 좋은 일을 망쳤어. 너랑 나랑 끝장이야. 당신이 노인을 학대해서 이지훈에게 쫓겨난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얼른 비키하고 경고할게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무서워할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내가 당신을 무서워할 줄 알아? 최미란은 비웃었습니다. 최미란은 비웃었습니다. 최미란이 뭔가 아는 것 같다는 이지훈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려는 거야. 당신은 그가 정말 그네했다고 생각해?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요. 여기서 애들러 말하지 말고요. 좋아, 내가 똑바로 말할게. 최미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지훈은 애초에 내가 자기 엄마를 괴롭혀서 나를 쫓아낸 게 아니야. 그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가 당신이 지금 잘 지내는 걸 보고 다시 당신을 쫓아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나를 쫓아내고 당신 앞에서 착한 사람인 척 연기한 거라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지훈의 참회는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최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지훈이 그 당시 당신과 이혼한 게 정말 단순히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라고 생각했어? 내가 말해줄게. 전혀 아니야.
그는 당신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어. 내 돈을 가로챈다고?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는 일부러 바람을 피워서 당신이 이혼하게 만들었어. 이지우는 돈이 없으니까 당신의 키에게 집을 사달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속물이라고 말했지. 그렇게 하면 그는 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결혼 전 저축 예금을 빼돌린 사실도 덮을 수 있었던 거야. 제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그 당시 저와 이지훈이 이혼할 때 그가 실제로 결혼 후 재산의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바람을 피워서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채미란을 보며 그녀가 일부러 이간질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냐고? 채미란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이지훈과 사귈 때 몰래 녹음한 거야. 한 번은 그이가 술에 취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나에게 다 했어. 그는 심지어 그 당시 당신이 제때 이혼하지 않았으면 당신 명의로 된 그 작은 아파트도 가로채려 했다고 말했어. 김민서 그 멍청한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걔 돈이랑 집 다 가로챘을 텐데 내가 걔랑 이혼한 건 다 돈 때문이었어.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도 그냥 내가 이용한 도구일 뿐이야. 돈만 손에 넣으면 진작에 버렸을 거라고. 지금 김민서가 잘 지내니까 어떻게든 다시 걔를 꼬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럼 걔 돈이 다 내게 되는 거잖아. 녹음 속 목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의 모든 것이 이지훈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교활하게 제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눈이 멀었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과 결혼했을까? 이진우 씨와 김세진 씨도 옆에서 듣고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김세진 씨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김세진 씨는 정말 너무하네. 그는 애초에 좋은 사람이 아니야. 김 부장님, 그 당시 정말 서러우셨겠어요. 최미라는 녹음기를 거두어 들고 저를 보며 약간 의기양양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저는 최미란의 의기양양함을 무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이지훈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호 씨가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김 부장님, 어디 가세요? 이지훈에게 따지러 갈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개복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가 그 당시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오늘 나는 반드시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채미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같이 갈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이지훈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호 씨와 김세진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급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지훈의 집 마당으로 돌아오자 이지훈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전 시어머니께서는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아 계속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자 이지훈과 전 시어머니는 모두 놀랐습니다. 이지훈은 일어서서 얼굴에 약간의 당황한 기색을 띄었습니다. 김민서, 왜 또 돌아왔어? 왜 돌아왔냐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에는 차갑고 냉혹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지훈,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일어서서 제 옆으로 다가와 의아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직접 당신의 좋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지훈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그 당시 저와 이혼한 건 단순히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어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충격받은 얼굴로 이지훈을 바라보셨습니다. 지훈아,
민서가 말하는 게 사실이니? 네가 정말 그렇게 했니? 아니에요. 이지훈은 얼굴색이 크게 변하며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저 여자가 최미란에게 선동당한 거예요. 최미란 그 여자가 저를 망치려 했던 거예요. 최미란이 뒤에서 걸어 들어오며 손미란이 뒤에서 걸어 들어오며 손에 든 녹음기를 들어오며 최미란은 다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훈의 술 취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들을수록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몸을 계속 덜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이지훈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최미란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으려니 누가 녹음하라고 했어. 이준호 씨가 급히 앞으로 나서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뭐 하려는 거야? 대낮에 사람 때리려고 해? 전 시어머니께서는 이지훈 앞으로 다가가 그의 뺨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선명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이지훈은 맞아서 멍하니 뺨을 감싸고 전 시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나를 때렸어?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 때린 거야.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더욱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매운망덕한 놈을 키웠을까? 민서처럼 착한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민서에게 미안할 수 있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지훈은 무릎을 꿇고 계속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귀신에 홀렸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지훈, 당신이 이렇게까지 양심 없는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늦었어. 당신을 파멸신에 고소해서 당신이 빼돌린 내 5천만 원과 가져간 결혼 후 재산은 한 푼도 따짐없이 돌려받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서, 제발 고소하지 마. 내가 돈 다 돌려줄게. 내가 당신 말 다 들을게. 제발 고소하지 마. 이제 와서 무섭냐? 저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당시 나를 속일 때는 왜 오늘을 생각 안 했어?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호 씨가 아까 제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몰래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곧 2명의 경찰관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은 마당 안의 상황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준호 씨가 앞으로 나서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고 최미란의 손에 있던 녹음기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설명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고 이지훈 앞으로 다가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경씨는 사기 미토닌 중 바람을 피워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우리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지훈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살려줘. 김민서, 살려줘. 제가 잘못했어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끌려가는 이지훈을 보며 눈물을 더욱 쏟으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지훈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경찰관들은 최미란도 데리고 가서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저와 전 시어머니 2분만 남았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고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가 지은 일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많은 서러움을 겪게 했구나. 네가 그를 고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는 자업자득이다. 저는 저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무고한데도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린 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업무 인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전 시어머니께 2억년만 원을 남겨드렸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드시고 몸을 보하시라고요. 맛있는 것을 사드시고 몸을 보하시라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마당을 정리해드리고 병원에 고이시고 가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거절하시다가 결정어머니께서는 너는 걱정 말고 가서 일 봐라. 나는 나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더 당부한 후에야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이준우 씨와 김세진 씨는 아직 마을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얼른 현장으로 가요. 간장이 도착하자 업무 인계 담당자는 이미 약간 짜증이 난 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적인 태도로 신속하게 자재 공급 세부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과정 동안 저는 이전의 일들로 인해 업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씨와 김세진 씨는 저를 보는 눈빛에 존경심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업무를 마치니 이미 저는 6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와 김세진 씨에게 먼저 서울 시내로 돌아가라고 했고 저는 직접 차를 몰고 이지우 씨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다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이지훈의 집에 돌아오자 전 시어머니께서는 마당에서 천천히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자 급히 손에 든 일을 멈추셨습니다. 민서요, 네가 어쩐 일로 또 왔니? 일은 다 끝났어요. 저는 차를 잘 세우고 다가가 그분을 도와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돼서 다시 함께 있으러 왔어요. 제가 마당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천천히 정리하면 된다.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전 시어머니께서는 급히 저를 말리셨습니다. 너 하루 종일 하면 된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급히 저를 말리셨습니다. 너 하루 종일 일하느라 분명 피곤할 텐데 어서 방으로 들어가 쉬어라. 내가 밥 해줄게. 전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으로 들어가 바쁘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안 환경을 바라보며 만담이 교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2가지 반찬과 1가지 국, 모두 소박한 가정식이었지만 매우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전 시어머니께서는 이지훈이 끌려간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지훈이 자업자득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지훈과 친했던 이웃 몇 명도 모두 그를 피하고 만나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전 시어머니의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차를 몰고 서울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이지훈의 일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에게 저를 대신해 소송 자료를 준비해서 그 당시 이지훈이 빼돌린 돈과 가져간 결혼 후 재산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민서, 걱정 마. 이건 나에게 맡겨. 이지훈의 경우는 혼인 중 잘못이 있었고 재산 빼돌린 혐의까지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바쁘게 일하면서 변호사와 협력하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이지우 씨네 마을에 2번 더 다녀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마당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고 새로운 생활용품도 몇 가지 사드렸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는 크게 문제 없었고
약간의 영양 부족과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의사는 잘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칼슘 보충제 등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사드리고 마을에서 손발이 빠른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해서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변호사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좋은 소식이야. 이지훈 쪽에서 당신의 결혼 전 저축 예금 빼돌린 것과 혼인 중 바람을 피워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이미 인정했고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 게다가 파출소 쪽에서도 최미란이 노인을 학대한 상황이 사실로 밝혀져 그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거야.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정말 잘 됐네요. 우리 내일 바로 파출소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고 돈을 받아올 수 있을 거야. 네,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끈 자체의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5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약속대로 파출소에 갔습니다. 이지훈도 끌려왔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피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에 입회하에 이지훈은 그 당시에 제가 빼돌린 5천만 원과 가져간 결혼후 재산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모두 저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김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디 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지훈,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이것이 당신을 용서한다는 뜻은 안, 이것이 당신을 용서한다는 뜻은 안, 이것이 당신을 용서한다는 뜻은 안. 절차를 마친 후 제가 파출소를 막 나서자 최미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걸금형을 받고 며칠 구류를 살다가 풀려난 참이었는지 얼굴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고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걸어갔습니다. 최미란도 앞으로 나서서 저를 붙잡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제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후 저는 즉시 전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이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다 그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 다. 돈을 돌려받았으니 됐다. 너는 앞으로 잘 살아라. 저는 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이 바쁜 시기가 지나면 어머니를 서울 시내로 모시고 와서 며칠 지내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도 편안하게 복을 누리셔야죠. 전원이도 편안하게 복을 누리셔야죠. 이지훈과 최미란은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악행에 대한 최고의 응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당시에 나약하고 불쌍한 김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능력도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욱 열심히 살아가며 저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더 큰 놀라움이 무엇일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 막 도착하자 비서 오수미 씨가 문 앞에 서서 흥분한 얼굴로 저에게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부장님, 드디어 오셨어요. 오수미 씨가 달려와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부장님이 맡으셨던 수원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사장님께서 부장님을 구매부 차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하셨대요. 월급도 2배로 오르고 두둑한 프로젝트 상여금도 있대요. 차장으로 승진하고 월급이 2배로 오른다니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놀라움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이에요? 확실한 소식이에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확실하죠. 오수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방금 부장님을 찾으셨어요. 돌아오시면 바로 사장님을 찾으셨어요.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사무실에 들어가자 사장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며 승진 서류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서류에 쓰인 구매부 차장 세 글자를 보니 제 마음은 한없이 뿌듯했습니다. 사장님 사무실에서 나오자 동료들이 모두 모여들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준호 씨와 김세진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김 차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저는 웃으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속으로는 이 바쁜 시기가 지나면 전 시어머니와 함께 성대하게 축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업무 인계를 하고 새로운 직책의 내용을 익히느라 바빴습니다. 바빴지만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동안 파출소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우는 사기 및 혼인중 과실 혐의로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응하는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요. 최미란도 노인 학대로 인해 벌금형과 경고를 받았으며 마을에서 불명예 명단에 올라 앞으로 마을에서 발붙이기 어려우랴 앞으로 마을에서 발붙이기.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이었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최고의 응징이었습니다. 업무 인계를 마친 후 저는 가장 먼저 차를 몰고 이지훈 씨네 마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서울 시내로 모시고 와서 며칠 지내게 해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지훈의 집에 도착하자 전 시어머니께서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고 마을에서 그분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청소를 해드리던 아주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자 전 시어머니께서는 급히 일어서셨습니다. 민서야, 왔니? 네, 왔어요. 왔니? 네, 왔어요. 저는 다가가 그분 옆에 앉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구매부 차장이에요. 월급도 2배로 치장이에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잘됐다.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옥순 언니, 김 차장님 따라 가세요. 서울 시내는 환경도 좋으니 잘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김 차장님이 언니한테 이렇게 잘해주셨으니 언니도 복을 누리셔야죠. 전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에는 눈물이 끄덕이셨고 눈에는 눈물이 끄덕이셨고 저는 전 시어머니의 갈아입을 옷 몇 벌을 챙겨드리고 그 아주머니께도 며칠 동안은 오지 않아도 되니 우리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에 도착하자 전 시어머니께서는 깔끔하고 정돈된 집을 보시더니 눈에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네 집 정말 예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구나.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께서 오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구나. 저는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 전체를 구경시켜드리고 남해님 방을 하나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여러 벌 사드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많이 샀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 없다고 거절하셨지만 제가 단호한 것을 보시고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시내의 여러 관광지에 가고 다양한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맛봤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점점 더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정신 상태도 점점 더 좋아지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살은 더 젊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전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지훈이가 비록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출소하면 네가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다시 사람답게 살도록 할게. 저는 전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그를 고소한 것은 그저 제 것을 돌려받고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이미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으니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는 그 자신이다. 저는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는 그 자신에게 달린 거죠. 전 시어머니께서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잘해주신 모든 것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일주일 동안 머무른 후 전 시어머니께서는 이지훈 씨네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내는 것이 매우 즐거웠지만 그래도 마을이 더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그분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지훈 씨네 마을에 돌아오자 전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는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보자 모두 인사를 건넸고 저처럼 좋은 며느리가 있어서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전 시어머니의 집안 물건들을 정리해드리고 그분께 돈을 남겨드려 스스로 잘 돌보시라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주세요.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이지훈 씨네 마을을 떠났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 저는 차창을 통해 전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훑어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배신과 상처를 겪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망에서 벗어나 자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사업에서 성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시어머니와의 진정한 가족애도 얻었습니다. 이지훈과 최미라는 자신들의 악행에 제 삶에서 완전히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렀고 이제는 제 삶에서 완전히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렀고 저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의 은원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차가 넓은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제 얼굴에 따뜻하고 밝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이 햇살처럼 희망과 빛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제 새로운 삶을 잘 누릴 것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저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결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